인사태풍이 지나간 검찰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상관인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또 기소했습니다. 자, 후속 인사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존 수사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중대 비리를 하곤 하고도 위법적으로 감찰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중단을 결정하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책임이 결정적이다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관여자들의 공범 여부도 추가로 확인하겠다. 이게 기소 내용인데 조국 전 장관 계속해서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죠. 21일 만에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을 때 그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보도 자료에 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될지, 끝까지 조국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2017년 말에 이인걸 특감 반장이 감찰 중단을 지시를 했는데, 감찰 받는 것도 몰랐습니까, 본인이? 특감반의 감찰은 받았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 있습니까?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셔야죠. 뇌물수 수염이 아직 부인하십니까? 감찰무마는 윗선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조 전 장관보다 윗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조국 모른다. 아직도 그 말 인정하십니까? 동생 취업 특혜 인정하십니까? 자, 먼저 검찰의 기소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이제 검찰 하는 걸 보면은요, 기소 시점도 물론 그동안에 이제 뭐 다 준비가 됐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곧 또 중간 간부 인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 전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전에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그 검찰이 수사를 좀 덜 하겠다, 처벌 수위를 덜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들리고요. 실제 이거는 뭐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예. 법원에서 이미 한번 판단을 받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은 없지만 범죄는 소명된다라는 취지로, 또 죄질이 안 좋다라는 취지로 판사가 썼기 때문에 기소는 예정돼 있던 거고요. 예. 다만 이제 한 20여일 정도 수사를 더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경제부 시장하고 큰 어떤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누구의 부탁을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을 텐데 그 누구누구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있지만 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 물론 종결이 안 됐지만 현재 같이 기소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혼자 기소가 됐단 말이죠. 조국 전 장관.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예상과는 다릅니다. 현근택 부위원장은 네. 기소 배경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수사를 끝내게 시기적으로 중간 간부 아마 인사 전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요. 저는 아마 더 나올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소 내용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특감 반원들의 어떤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 그러니까 감찰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감원이 갖고 있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침해했다 이거거든요.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그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금감위입니다. 금감원이 아니라 금감위가 갖고 있는 그 인사권과 감찰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은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정원 이런 국세청 이런 데는 민정수석의 관할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감위는 사실은 그 민정수석의 관할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권한 범위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럼 첫 번째 게 문제가 되는데 감찰반원이 결국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막았다. 이 부분이 이제 직권남용이라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법정에 다퉈질 걸로 보는데 핵심은 결국은 어느 정도 판단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사건은 그냥 금감위로 문서를 그 서류를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한 게,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처리한 것이 직권남용이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쟁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물론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왔던 특감반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감찰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했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박형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지금 백원우 전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 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중단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어쨌든 일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술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위원. 예, 제가 간단히 말씀 추가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관할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사표 받는 걸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융위원회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징계 감찰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관할 내지 직무 범위 내다라는 취지로 조국 전 장관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외입니다. 그분이 예. 빠진 거에 대해서. 최조 교수 지금 두 번째 기소죠. 지난번에도 11가지 혐의인가로. 그렇죠. 그 가족 일가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이때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네. 비의 의혹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검찰이 기소를 했었거든요. 뭐 미국의 온라인 시험 그것까지 뭐 예, 그거 다 해가지고 예. 기소를 함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또 기소를 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이 판넬에 썼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그래도 기차는 간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엄중한 사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권력 실체들의 외압에 의해서 정당한 감찰이 무마되고 그에서 혜택받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은 사표만 쓰고 그 뒤에 영전을 거듭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 상당 사회적 정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런 측면에서 그 위선들을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지만 제가 굳이 그래도 기차는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 이 최근에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자체가 윤석열 사단의 해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사실 기존에 그 정권을 향해서 하던 수사 자체가 상당히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후속 인사가 곧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부장 검사들 더 나아가서는 담당 검사들까지 아마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건 다 한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흔들고 뭘 하더라도 검찰의 의지는 분명하다. 예. 이런 것을 오늘 뭐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요. 어떤 권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거나 무너질 때 문턱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턱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최근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정권이 막을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특권층은 이제 사라졌다. 검찰은 모든 것을 수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일어났다는 점이 매우 아쉽고요. 결국 이 모든 것도 김태우라는 수사관에 의해서 폭로되어짐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결국에는 누군가의 공익 제보가 아니었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묻혔을 수도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은 사회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권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시 검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 이러한 연장선에서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조치도 좀 참아야 하지 않을까. 검찰의 중립성이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기소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데요. 검찰이 지금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최근에 사퇴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나가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두 사람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 금명간 인사가 있으니까 수사팀이 바뀔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깜찍했어요. 저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최강욱 비서관하고 조국이 함께 짜고 위조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게 좀 깜찍한 거고요. 예. 참고사항이라 그래서 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한인섭 교수는 실명을 기재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놨어요. 이게 검찰이 되게 띄우고 싶었던 거죠. 이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3회에 걸친 출석 출석 불응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출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건의 내용과도 우선 관계없이 제가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저도 제가 조정할 수 없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처음 갑자기 저한테 전화한 것이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어저께 처음 전화 온 겁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네. 만약에 황운하 청장 얘기대로 네. 1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어제 처음 전화 왔는데 못 나간다라고 했다고 해서 불응한다 이렇게 또 밝혔다면 그것도 약간 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황운하 총장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했어요. 나 빨리 조사받게 해달라. 예. 나 빨리 조사받아서 사건 종결시켜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이 사직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나 빨리 수사받고 어쨌든 끝내서 이제 총선 나오고 싶다고 네. 밝혀왔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뭐 변호인한테 얘기는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황운하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면은 직권남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하 직원들이 있었는데 울산 총장 할 때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사 조치했다. 좌천을 시키고 다른 분들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혀서 수사를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울산 청장이 본인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은 있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수사 의지가 없어서 강제로 좌천시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자리를 약간 더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인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인사권 행사를 한 건데 그거를 직권남용에 볼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이 검찰의 수사 포커스가 이 감찰 무마가 아니라 하명 수사 포커스가 조국 전 장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는 계속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의 이제 선거 개입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왜 수사를 안 했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또 확장되어 말씀드리면 최광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인턴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문서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턴을 뭐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작성하더라도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입시에 사용했을 때 제출한 거 그게 이제 업무 방해나 뭐 공무 방해 혐의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거기에 공범이라는 건데 그럼 이 인턴 서류를 작성해 줄 때 이거를 내가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어느 학교에 이게 쓸 건지 미리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사전에 내가 인턴 작성해 준다고 이게 어느 대학에 다 쓰인다는 걸 알고서 작성해 줬겠습니까? 물론 뭐 실제로는 인턴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소명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혐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인턴 기준 요강이 있거나 이랬으면 그 대비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어떤 기록 검토를 주고 검토해라 이것도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검찰이 입증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저도 궁금하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강욱 비서관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군요. 검찰에 만약 기소한다면 사실 공소유지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저 황운하 총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환을 해서 나 오늘 못 가고 다음에 갈게 해도 수사보고서로 소환불응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소환불응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분의 경우는 경무관이었어요. 경무관 이상의 계급은 사실 총경까지가 수사권 있는
사법 경찰 관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부하한테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수사지휘 해놓고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에 따르지 않았다고 인사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확률이 있는 거고요. 직권남용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굳이. 그게 이제 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라서 황운하 그 경무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치안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수사를 좀 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요즘 검찰 뒤숭숭합니다. 인사 이후에